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의 5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그러니까 멘토님들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다뤄봤던 내용들만 해도 원격 솔루션, O2O, VR, AR,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동안에 참 많은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겠죠. 바로 드론입니다. 그동안에 빅데이터가 뭐지? O2O가 뭐지? 이랬던 친구들도 드론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무대에 이렇게 드론 실물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과 대답해 주시고 드론에 대한 모든 점을 시원하게 알려주실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정성욱 에어로다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박재성 스마트엔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양복을 입고 오신 분이 처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아무래도 또 옷이 좀 이게 편한 것 같아서요. 양복이 편하신 거예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좀 약간 격식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네. 우선은 저희가 늘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는 게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뭐였지 하고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를 하는 그런 2016년도 작년에 이제 처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개발이었어요. 이제 인간이나 자연의 힘으로 뭔가 움직였던 것들을 이제 기계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전기가 발전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장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시대로 갔던 그런 것들을 3차 또는 정보화 혁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21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제조업과 산업과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직업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거 5일째 했더니 이렇게 말이 술술 저도 나오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드론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드론은 뭘까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그 예전에는 우리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헬리콥터나 그런 걸 가지고 직접 몸에 타서 하늘이라는 항공의 그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제약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개개인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날고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보여지는 지상의 모습을 보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그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있는 고정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날개 대신에 프로펠러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항공으로 뜨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프로펠러 모양으로 항공을 비행하는 그런 기기를 통틀어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일반적으로 날개가 4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날개의 구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쿼드나 아니면 옥타나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 이동체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인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조종해서 움직이는 모든 운동체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초경량 무인 이동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드론이 나온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갑자기 한 작년쯤에 그 유난히 많이 들었어요. 드론 또 3D 컴퓨팅 이렇게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듣게 된 단어인데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작년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드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헬리콥터 저기 프로펠러 형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날개 모양으로 돼서 그것이 비행기처럼? 이제 비행기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날개 모양으로 돼서 가장 이제 그 목적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아, 인터넷이랑 비슷하네요. 예, 군사적인 목적으로 네, 처음에 개발이 그렇죠. 됐던.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정찰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무래도 비행성의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비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고정익보다는 날개를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그런 형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드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때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횟수로 따지자면은 뭐 길게 봐야 한 5년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드론이 이제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은 이제 일종의 대중화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뭐 이 마트 뭐 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이렇게 코너에 지금도 쉽게 드론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아이들도 이제 사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됐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그냥 재밌어서? 그게 드론이라는 게 이제 원래 비행기라는 물건들이 보통 일반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잉 747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당 2억 불이 넘어가고 그리고 뭐 737 같은 작은 비행기도 유인 비행기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헬리콥터조차도 이제 수십억 원 그런 가격대였는데 이제 드론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점점 싸지면서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 게 옳은 거겠죠. 이제 그런 배경으로는 이제 뭐 전자 부품 특히 이제 프로세서나 아니면 메모리, 카메라 같은 부품들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 것이겠죠. 네, 네. 그 아무래도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그 네,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을 하게 예. 되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신 부분이 사실은 VR 파노라마랑 네네. 영상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드론 하면은 또 항공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가르치게 되셨는지.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뭐 다음이나 그 내의 포털 사이트에 오면은 사실 그 얘기해도 포털- 되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지도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파노라마 VR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찾기 할 때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 이제 그 VR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그 발전을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에서 HTML이라는 인터넷 페이지가 발전이 되고 그 HTML 페이지가 너무 또 심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역동적인 어떤 언어가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주는 게 영상과 사진 갖고는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를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게 360도 VR 파노라마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처음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전공이 이제 조각입니다. 네, 그래서 조속과를 이제 나오셨어요. 미대를 나와서 제가 이제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전시를 하다가 이 내 작품을 내 전시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처음 이제 VR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상에서 하던 것이 드론이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이제 항공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드론과 이런 일반적인 사진 장비들은 실은 이제 우리 편의상에서 컴퓨터와 조합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이 발전을 해서 VR 파노라마까지 온 거고요. 이게 이제 AR과 IR하고 또 접목을 해서 가상 형식과 그다음에 저기 4D 그렇죠. 증강현실 쪽으로 나가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이 파노라마 드론으로 촬영한 네. 파노라마를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보고 돌아올게요. 네. 무인 항공기로 찍으신 거죠? 네. 혹시 얘로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요거보다 더 큰 기체로 더 큰 촬영을 걸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날개가 4개짜리인데 독도와 같은 환경은 바람이 심해서 그 바람을 견디면서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8개짜리를 사용해서 무게도 좀 예, 있고. 그렇죠. 네. 덩치도 훨씬 크고요.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펴진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우스나 아니면 고글을 끼고서 헤드 트래킹을 하면 영상이 360도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영상인데 이게 이제 일반 미디어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되면서 펼쳐진 영상이 돼버렸네요. 아,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카메라 워크 하듯이 네. 이렇게 섬을 한 바퀴를 360도로 쭉 돌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약간씩 그렇게 나오기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드래그를 하면 네, 그러면 우리 거리뷰나 노드뷰처럼 파노라마 영상이 회전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나가는 화면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플레이어 차이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약간씩 이렇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네. 또 VR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좀 더 예. 실감이 나겠어요. 예.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돌아왔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속과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내 작품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까? 그러면은 어떻게 드론을 선택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저도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제가 저의 이제 관심사와 그다음에 저의 재미, 내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드론도 사실은 날리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재미롭게 내가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없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네네. 지금 박재성 이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정성욱 대표님도 에어로다인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드론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학생분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직접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드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드론,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팜 사이즈의 드론을 이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제 별도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 주로 초등학생들인가요? 초등학생보다는 약간 이제 그 좀 공부를 조금 더한 중학생. 중학생이나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들, 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 음.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C 언어 그리고 뭐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죠. 저희가 보면은 드론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론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역할이 90% 이상입니다. 네네. 네, 하드웨어는 이제 단순히 이제 충격에 잘 견디고 그리고 이제 외풍 그리고 다른 기타 환경적인 요인을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드론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각 모터를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그 모터를 이제 다른 항법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죠. 소프트웨어의 힘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융합의 네, 또 다른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드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겉모습 때문에 네네. 장난감처럼 보이고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부속마다 그 안에 컴퓨터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해주는 비행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네. 그 비행 컨트롤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또 그 ES라고 그 변속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면은 컨트롤러 자체에 CPU와 그다음 그 안에 이제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지 조종기에서 받은 제어 동작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메카닉처럼 작다 보이지만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자동차나 그런 개념보다도 더 상위 개념으로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드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되는 단계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단순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죠. 차 사가지고 몰고 다니고 이제 고장 나면 정비소 가고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고요. 네네. 지금 자동차에서 이제 발전되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 항법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율주행. 근데 그 자동차보다는 드론 쪽에서 그쪽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네. 드론은 조종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외에 자동 항법 시스템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 드론 자체 내에 그런 시스템이 탑재돼 있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공간은 바깥에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다 GPS 좌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GPS 좌표를 트래킹해서 어디에서 어디를 돌고 오라는 것을 드론에다 명령어를 넣고서 실행시키면 드론이 스스로 자율항법으로 임무를 돌고 오는 수행하고 거죠. 온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별탈 없이.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뭐 장애물이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스스로 조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예.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나 둘 유 후 네,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직업들은요. 일단 이 드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융합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 자체 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복합적인 어떤 것들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드론 갖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회 전반에 거쳐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 산업, 그다음에 방위, 그런 여러 가지 농업 뭐 이런 쪽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가 그 매체가 되는 거죠. 네네. 한 가지 예로 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 쪽에서는 이제 농업 살포용 네네. 농약을 이제 요즘 드론으로 살포를 합니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교통이나 그런 쪽에서는 드론으로 이미 그 우리 한강에 가면은 수상 택시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미 그 드론 갖고 드론 택시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와 있고요. 예. 그리고 산업 쪽에는 드론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 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드론 갖고 이 드론이 드론만의 그 모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드론 디자이너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드론 갖고 이제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등도 달고 그래서 그 등을 무대에 띄우면서 연극과 같이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있는데 밤 배경이다. 그러면 수십 개의 드론을 조명으로 띄워서 네. 움직이는 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딧불이처럼 예, 예. 이렇게. 그런 문화에도 이용이 되고 네. 그래서 드론은 우리가 실제로 상상을 하는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앞으로 오지 않은 직업들도 굉장히 많겠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무대 연출을 드론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드론 연출가라든 드론 아티스트 이런 말이 네, 나올 네, 수도 있을 테고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드론 디자이너도 그렇죠. 있을 테고. 근데 그다음에 지금 레이싱 드론 쪽은 네네. 이제 트랙, 레이서가 예. 있을 수 있겠죠. 레이서도 있고 이제 트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 저기 F1 자동차 트랙 만드는 것도 다 디자이너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 트랙을 만들기 위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또 직업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약간 드론 자체를 활용하는 서비스보다는 이제 드론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사람을 뽑게 된다면은 로봇 공학자, 특히 이제 항공, 기계, 전자, 컴퓨터 이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제일 우선시해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직 같은 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그 로봇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 항공공학을 네. 전공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잘 맞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제 항공공학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 레이싱 드론이라고도 하셨고 네. 그리고 레이싱 드론이 이제 F1처럼 경기도 열린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 그 레이싱 드론 레이싱을 그렇게 본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 영상을 저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언제 찍힌 거죠? 그러니까 드론에서 스포츠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게임 스포츠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발전하고 e스포츠.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e스포츠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네네.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이미 많은 레이서들이 있고요. 프로 레이서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팀도 있습니다. 아 프로팀이 있나요? 네네. KT에서 만든 프로팀이 있고요. 그 프로팀이 두바이 대회에 나가고 1, 2, 3등을 우리나라 싹 쓸었어요. 어린 선수들이 네네. 다 아유. 쓸었죠. 예. 그래서 그 대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국내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드론젠에서 나온 그 드론젠 그랑프리 대회 D1이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상반기만 열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네. 그렇게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각광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대회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많이 걸리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금 부분이 많이 할애가 돼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상금이 1등 상금이 국내 대회에서 4천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그 4천만 원을 초등학생들이 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을 운영하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잘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여지는 영상이 그 작년에 했던 국내 드로젠. 대회를 했던 드로젠 대회인데 실제로 경기장을 이 운동장 축구장 같은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다가 트랙 세팅을 다 한 다음에 그 트랙을 돌고 누가 더 빨리 도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2회 이원이나 경기 결승을 일어나 곧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쟁쟁한 선수 4명의 선수가 이제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학 경기장. 네. 레이싱 드론이 그러니까 작은 자동차로 얘기하자면은 네. 예,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이게 최고 속도가 170, 180 이상 나갑니다. 이게 원래 그 기기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감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선수가 1등이 되는 거죠. 네. 조종하시는 분들은 속도감이 엄청나겠어요. 사실 그걸 좋아해서 레이싱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은 전투기를 탄 조종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화면만 봐도 정말 이렇게 신나는 네. 모습인데요. 직접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드론이 그 레이싱 드론입니다. 아까 큰 거는 좀 큰 거고요. 네. 요거는 요거 좀 이제 가깝게 좀 잡아주세요. 세계 대회나 그런 두바이 대회나 요즘 거의 다 이 정도의 크기의 기체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빨라야 하니까 크기도 좀 작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을 갖고 하는데 사실 이런 드론을 직접 다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네네. 그게 조건인가요, 혹시? 완제품도 있지만요. 그 완제품을 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프로그램도 안에 프로그램도 컴퓨터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이 조작 민감도 같은 거라든지 그걸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지금 이제 이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네. 해야 되죠? 드론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런 튜닝도 하시고, 그렇죠. 예. 네, 그걸 다 그러니까 하시는 내가 경우가 만약에 많은 거죠. 민감하게 조종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조종기 갖고 키를 치는데 키를 칠 때마다 얘가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마우스 감도처럼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예.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런 감도들을 다 조종을 해서 자기 조종 스타일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날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게 좀 힘들어서 네. 대부분 다 조립해서 만듭니다. 완제품을 튜닝하고 이러기는 힘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지만. 완제품은요 일반적으로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종 기술이 크게 없어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드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이 처음 날리면은 거의 날리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민감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민감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완제품들은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 이번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여기 멘토님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희 노트북에서는 이 원격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친구들이 접속을 해서 이 강의를 보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공유 마케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씩씩한 모습 보기 좋아요.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드론은 배터리가 빨리 소진돼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그 드론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 네. 리퍼 배터리라고. 리퍼 예, 배터리.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좀 위험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방치를 하면은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네. 예, 위험성이라는 건 폭발 같은 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할 때 그 배터리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거는 배터리가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날리질 못합니다. 이 학생이 질문을 한 것처럼 네.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날리면 배터리 하나가 한 3분 정도 날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비행 그 촬영용 드론은 이건 한 27분 정도 비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배터리가 이런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소를 이용한 배터리도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수소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비행 그 시간대가 4시간 이상 날 수 있는 드론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대중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개발은 다 돼 있어요. 네, 네. 공유 마케팅 대답이 되었나요? 지금 이것이 그 이런 오래가는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비싸다고 합니다. 네, 수소로 이용해서. 네,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좀 더 그렇죠. 예, 더 맞습니다. 기술 개발이 예. 되고 우리가 네. 이제 메모리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네, 맞아요. 몇 메가 안 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몇 기가 되는 것도 몇만 원이면 사니까 네, 네. 그런 경우죠.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배터리 기술은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랑 노트북 배터리하고 좀 다른 게 이제 그 드론이나 자동차용 이제 배터리는 이제 그 용량도 중요하지만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배터리 기술이 이제 좀 발전을 돼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소재 때문에 이제 한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수소 배터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연료전지를 이용한 배터리가 이제 그 2시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전력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기술로는 한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음극 소재로 이제 황을 이용한 전지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소재로 배터리 단일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탄올 연료 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다른 화학 작용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배터리 분야 배터리래요. 배터리 분야도 이렇게 계속 그 기술 발전과 또 고민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분야군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거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두 분께서는 이 지금 드론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근데 그 처음부터 그 아까 이제 박재성 이사님께서는 이제 그 어떻게 드론을 쓰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정성욱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드론 업체를 설립하시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원래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RC 비행기 가지고 이제 놀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항공 쪽으로 오게 됐고 대학원도 이제 항공 전공을 해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드론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날리는 재미도 있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어떻겠냐 생각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항공공학 전공인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실습, 자동 제어 실습을 이제
선을 따라가는 라인 트레이서라는 이제 조그만 로봇으로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공과인데 왜 이렇게 바닥에 다니는 걸로 수업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도중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식견이 넓어지면서 이제 드론이란 것도 있고 이제 이거는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고 만약에 이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3D 프린터도 접하게 되고 이제 CF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디자인 혁신상도 받으셨던데. 네. 그거는 디자인 그 드론의 디자인. 네. 디자인 혁신상이 아니라 그 이제 창조경제센터에서 네네네네. 네 제가 받은 상은 아니고 이제 그런 뭐 그 하여튼 뭐 표창장 비슷한 게 있고요. 네. 네. 같은 거죠. 네. 상이죠. 너무 겸손해서 갖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어쨌든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많이 부각이 되면서 더 즐겁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냥 드론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가요? 아무래도 비행이죠. 이게 직접 이제 조종하는 비행. 막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가르치면 이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꿨을 때 드론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거를 이제 직접 그렇게. 실습을 하면은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직접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굉장히 가상으로 뭔가를 만들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물이 움직이니까 네, 네, 그런 뭐 제어 같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불멸팀. 요런 아까 배터리 문제가 나와서 요런 생각을 해봤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쑥스러운가 봐요. 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드론이 개발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태양열 드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드론은 개발하기 힘들고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형태의 드론은 이제 태양광 전지가 생산해내는 전력이 소모 전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전력 소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전력 소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기를 이제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글라이더형 비행기 드론, 즉 성층권에서 오래도록 채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드론들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죠. 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왜 태양 에너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뭔가를 꽂아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을 했다가 네. 걔를 날리고 근데 그거는 그걸 태양열을 받으면서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레이싱 드론을 날릴 때 실제로 그 태양열 그걸 갖고 자작으로 만들어서 날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보조 한번 개념으로. 해보겠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드론에 달려 있는 이 모터가 네.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네. 여기에 달려 있는 모터의 속도가 상당히 이제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게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우리 배기량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기량이 클수록 힘이 세고 더 빠르고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거잖아요. 기통이라고 하는. 배터리도 배기량이 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페어로 따지면은 뭐 10암페어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100암페어를 출력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얘가 고속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태양열 갖고 뭐 충전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네, 거죠. 태양열로는 이제 그 소모 전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게 전망이 있을까요? 그 태양광 전지가 인공위성에 들어간 태양광 전지가 효율이 20%가 넘어가요. 네, 효율이 20%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태양 에너지가 100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그중에서 20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 갈륨 비소라든지 이런 신소재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효율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소재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격이 네. 문제가 돼서 대중화에 예, 시간이 대중화할 걸리거나 할 어렵거나.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태양 에너지 자체도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에서 쓸 수는 없죠. 네. 네, 면적 때문에. 네. 우리 불멸팀에서 네. 이런 그 태양 전지를 이용한 드론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은 10분만 쉬고,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이 짧아요. 10분만 쉬고 바로 20분부터 두 번째 섹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